네, 방금 소개받은 문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훈련과정 평가를 위한 도움서 구성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훈평도 훈련과정 평가를 위한 도움서를 개발을 할 때 이 개발진들한테 우리 훈련 기간 상황에 맞는 평가 도구를 개발해 주십사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 훈련 기관에 이제 사용자이신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니 설레고 또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자료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평도 구성 및 개발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활용 방법을 개발된 훈평도 활용하기, 새롭게 개발하기, 더 활용하기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구성 및 개발 절차입니다. 앞선 세션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훈평도라는 것은 직무 필요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지침을 포함하고 있는 패키지 형태의 가이드다. 그래서 국기 직종, 직종 정의와 편성 가이드에 기반을 하고 있고, 기존에 우리 배점표가 능력 단위별로 개발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능력 단위를 통합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훈평도가 여기 모이신 이제 평가 담당자님들, 교강사님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널리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훈평도 구성은 아마 들어오실 때 요거 다 자료집 받아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그 활용 안내라는 그 중에 제일 얇은 책자에 보시면 훈평도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훈평도 구성은 훈련 과정 그 직종별 훈련 과정의 평가 모듈, 그래서 어떻게 그 훈련 과정이 평가되어 있는지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평가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는 평가 주제별로 평가 가이드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훈련 과정의 평가 주제가 5개면 5개의 평가 가이드가 개발되어서 패키지로 묶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 신평원에서 개발한 평가 가이드, 훈평도를 어떻게 직업교육 훈련에서 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지 활용 방안에 대한 그림을, 제안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훈련과정 평가 모듈은 여기 보이시는 그림처럼 하나의 그림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전체 훈련과정 평가의 프레임을 보여준다,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향후 평가 가이드 개발에도 활용이 되었고, 여기 그 교강사님들이 평가하실 때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겠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구성은 평가 주제별 평가 가이드인데요. 세부적으로 평가 과제 및 문항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훈평도에는 작업형, 발표형, 구술형, 필답형 이렇게 4가지 평가 과제와 문항을 제시를 하였고, 실제로 훈련생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구체화해서 제시를 한 것이 이전 능력 단위별 배점표와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보이시는 요 자료, 요 틀은 익숙하시죠? 우리 그 훈련 이수자 평가 도구 품질 제고 패키지에 나타나 있는 그 타입 1, 2의 틀이잖아요. 그래서 요 틀을 준용해서, 그리고 내용을 참고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신평원에서 배포해드린 이 배점표와 연계해서 개발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각 직종별 평가 가이드 마지막 장에는 이런 원페이퍼 그림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훈련 기간에서 앞서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직업교육 훈련 기간마다 상황과 훈련생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실 때 어떤 훈련 과정의 목표를 가지고 특성화하실지, 뭐 자격증 취득인지 어느 분야로의 취업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실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훈평도 개발은
그 어떻게 개발이 되었느냐라는 절차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더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절차와 그 하위 3가지 단계로 9단계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평가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제 훈련 과정의 현황이라던가 기존의 심평원이나 아니면 산업인력공단에 있는 평가 자료들, 그 다음에 타 훈련 기관에서 활용하는 자료들, 네, 그 국기 직종의 편성 가이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하여서 어떤 능력 단위들이 이 해당 훈련 과정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분석표를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은 평가 모듈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평가 모듈이 완성이 되면 직종별 평가에서 훈련과정 평가에서 평가 주제별로 평가 과제 및 문항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 및 배점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평가 지침을 작성하는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그 평가 가이드 훈평도를 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앞서서 아마 여기 교강사님들이 그러면 이렇게 다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평가 주제 동일하게 과정을 편성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평가 시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되나요? 아니요. 네, 평가 방법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니고 네, 평가 기준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각 훈련 기관에서 유연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존에 우리 교강사님들이 하시던 어떤 평가 방법이라든가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과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셔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 훈련 기간에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부분은 그대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의 해답을 찾아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활용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 훈평도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개발된 훈평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제공해드린 자료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 보완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훈평도 새롭게 개발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9단계의 절차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9단계의 절차를 절차별로 그대로 우리 훈련 기관에서 따라해서 우리 훈련 기간만의 새로운 훈평도 평가 가이드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훈평도 더 활용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 도구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훈평도를 좀 더 다른 곳에 훈련 과정을 편성하거나 훈련 평가를 설계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기본편, 심화편, 응용편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본편입니다. 개발된 훈평도 활용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된 훈평도 활용하기는 앞서 그 9가지 절차에서 첫 번째가 분석표, 기존의 자료들을 취합해서 분석표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은 좀 넘어가고 평가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배포해드린 훈평도에서 내가 우리 훈련 기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평가 주제지? 어떤 평가 내용이지? 요거를 취사 선택하는 게 개발된 훈평도 활용하기고 먼저 그러면 평가 주제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평가 가이드 활용 방안 그 원페이퍼 그림에 보면 어떤 특성화를 하는 과정인지 어떤 자격증과 연계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드린 자료에 제안을 해드린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참고하셔서 예를 들어 스마트 웹 컨텐츠 개발 직종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웹 컨텐츠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이 이제 평가 주제잖아요. 그럼 이 평가 주제 중에 5개면 5개를 다 선택을 하겠다. 우리는 웹 퍼블리셔 양성이니까 그러면 조금 더 요 기획 설계
그 다음에 컨텐츠 디자인 구현에 조금 치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훈련 과정 목표가 뭐지? 우리 훈련 기간은 어느 정도지? 훈련생 수준은 어떻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는 또 우리와 협약된 산업체들이 원하는 어떤 수준은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심평원에서 제시해드린 그 평가 주제 중에 우리 훈련 과정에서는 어떤 거를 채택하실지를 의사결정하시는 단계가 평가 주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평가 주제를 선정하셨으면 평가 내용, NCS를 선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훈평도에 보시면 평가 주제별로 이렇게 능력 단위가 통합해서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능력 단위 중에 우리 훈련 기간에서 필요한 거는 어떤 거지?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웹 콘텐츠 기획이라는 평가 주제에서는 UI, UX 콘텐츠 기획, 스마트 문화의 콘텐츠 기획은 우리는 쓸 거야. 하지만 스마트 문화앱 사용자 조사 분석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평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제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요 단계에서 우리는 GUI 상세 디자인이 매칭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훈련 기간은 이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추가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가감을 하는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배포해드린 훈평도를 어떻게 보면 그대로 아니면 조금 변경해서 활용하고 계시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내 외부 전문가 검토 회의를 통해 이렇게 어떤 거를 더 할지 어떤 거를 뺄지 그대로 가져갈지 의사결정을 한다면 여기 모이신 직업훈련기관 교강사분들이 맞춤형 평가 도구에 조금 더 접근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평가하겠다. NCS까지 매칭이 됐으면 평가 과제나 문항을 좀 더 만드시고 구체화하셔야 될 텐데요. 그때에도 우리 훈평도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평도에 좀 실제로 평가할 수 있게 자세한 평가 과제와 문항을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우리 훈련 기간에 맞게끔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시는 기자재나 프로그램에 따라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하시거나 항목을 변경하시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찬가지로 훈련생의 어떤 수준에 맞게끔 훈련 기간의 상황에 맞게끔 변화하신다면 또 맞춤형 평가 도구에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시된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심평원의 이제 훈평도에서 제시된 기준을 조금 훈련 기간에서 변경을 하셔서 더 구체화하셔서 예를 들어 수치 같은 것들을 더 구체화해서 제시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 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에 개발된 훈평도를 각 훈련 기관에서 어떻게 좀 손쉽게 기본편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를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심평원의 배점표 품질 제고 패키지 요거 심평원 홈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자료도 참고하실 수도 있고 NCS 학습 모듈이라던가 자격증 공개 문제 같은 것도 있고 오늘 또 ISC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이제 훈련 과정 교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참고하셔서 또 타 훈련 기관의 자료들 우리가 그 우수사례 경진대회 하면 작품집을 홈페이지에 올려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앞서 말씀드린 평가 문항이라던가 과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시는 데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훈평도 새롭게 개발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심화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9가지 절차, 저희가 이제 훈평도를 개발한 개발진들이 개발한 절차에 따라서 처음부터 각 훈련 기관에서 맞춤형으로 개발한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크게 3단계고 하위 3단계씩 9가지 절차였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인데요. 이 평가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하고 나면 여기 보이시는 그 슬라이드의 그림과 같은 아웃풋 이미지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현황도 분석을 하고 어떤 목표와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훈련 기간 내 외부 자료들을 취합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표를 만들어서 이 과정은 해당 훈련 과정,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와 실무 교과의 전체 풀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풀을 만드는데 어디서 자료를 얻을 수 있느냐? 편성 가이드에서도 얻으실 수 있고 훈련 기준에서도 얻으실 수 있고 SQF라든가 배점표 아니면 여러분들이 산업체 수요 조사한 결과 여기서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취합해서 운영하시는 훈련 과정에 어떠한 내용들이 평가되고 있지, 포함되고 있지, 이게 NCS 능력 단위일 수도 있고 실무 교과일 수도 있고, 네, 그것들을 전체를 모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가 가이드 워크시트가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각 단계들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평가 모듈을 구성하는 건데요. 앞서서 분석표가 우리 훈련 과정에 해당하는 전체 풀을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이 풀이 만들어졌으면 이 중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 과정이 두 번째 평가 모듈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풀 중에 우리 훈련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평가 주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 훈평도는 NCS 능력 단위를 통합을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 주제를 우리 훈련 과정의 평가 주제는 해당하는 NCS 능력풀을 요렇게 엮어서 뭐 5개, 6개의 평가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평가 주제별로 어떤 내용을 평가할지,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목표로 어떤 과제를 평가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그게 평가 내용 구체화고 요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과정은 이렇게 평가한다는 청사진, 제가 프레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프레임이 나타난 그 평가 모듈을 최종적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모듈에 보시면 이런 평가 주제들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크게 세 번째로 평가 모듈이 나오면 평가 주제별 평가 가이드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 주제가 5개다. 그러면 5개에 해당하는 평가 가이드를 개발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는데, 평가 가이드는 평가 주제별로 평가 과제 및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 및 배점을 개발하고 평가 지침을 작성하는 단계로 수행이 됩니다. 네, 평가 과제 및 문항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오늘 시간이 훈평도에 대한 설명회여서 어떻게 평가 도구를 개발한다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신평원에 있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이나 뭐 NCS 기반 평가 도구 개발 매뉴얼 같은 것들을 조금 추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평가 과제 및 문항을 개발하고 평가 요소와 항목을 구분해서 평가 기준 및 배점표를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로 나눌지, 뭐 단계로 나눌지, 개수로 나눌지 이렇게 점수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배점표, 이 배점 같은 경우에는 평가 배점을 항목이나 요소에 따라서 배점을 이렇게 산정하셔야 되는데, 사실 훈평도에 제시된 평가 가이드에는 배점을 제공해 드리진 않았습니다. 이거는 직업 교육 훈련 기간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배점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그 중요도, 난이도, 빈도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배점까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평가 주제별 평가 가이드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실제 이 평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는지 준비할 거, 훈련생한테 사전 안내할 사항들을 포함한 평가 지침까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저 평가 주제별로 이런 어떤 평가 가이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평가 모듈, 전체적인 그림이 있는 평가 모듈이 있고 평가 모듈에 나타난 평가 주제별로 이렇게 평가 가이드가 패키지 형태로 구성된 거. 이게 전체적인 훈평도의 구성이고 교강사님들이 개발을 하시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절차라던가 서식 이런 것들은 정해진 정답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대로 채택을 하시고 유연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훈평도 더 활용하기입니다. 제가 응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보너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훈평도가 평가 도구를 개발을 하는 절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개발된 결과물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기획을 하거나 이런 데서 활용하실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하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훈련 과정 편성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런 전체적인 활용 방안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훈련 과정 편성을 할 때 훈련 과정 편성의 방향이나 훈련 목표를 확인하시고 어떻게 좀 더 포커스를 두고 편성을 해야겠다. 어떠한 그 능력 단위들을 사용하고 어떠한 평가 주제를 포함하고 그 평가 주제가 다시 훈련 내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요 훈평도를 활용하셔서 계획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훈련 내용, 교과목 같은 거를 구성하실 때도 활용되는 능력 단위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셔서 더 구체화된 교과목까지 구성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훈련 시간 비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활용 방안 요 아래 전반적인 건지 기초 수준인지 이런 제안을 드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어디에 조금 더 강조를 힘을 주실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실 때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산업체 수요조사지를 개발하실 때도 우리 훈평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평가 주제들을 직접 수요조사의 항목으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평가 주제별로 매칭된 NCS를 수요조사 항목으로 활용하셔서 어떤 교과목을 가져갈지 어떤 내용이 더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의 활용도나 중요도 난이도를 평가하셔서 나중에 훈련 과정의 편성과 그리고 평가의 산업체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체크리스트나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실 때도 훈평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훈평도가 여러 직업훈련 기관의 어떤 상황을 다 반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내용, 좀 표준화된 내용으로 개발을 하였지만 이거를 활용하실 때는 그 공통된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더 구체화된 여러분들 직업교육 훈련 기간만의 어떤 특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변경해서 더 심화해서 구체화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시해드린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더 체크리스트를 만든다거나 더 세분화된 평가표를 만들다거나 채점 기준표를 개발을 하실 때도 기존의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훈평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로 이제 기존의 자료를 훈평도를 좀 가감을 해서 개발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직업교육 훈련 기간에 딱 맞춤형으로 좀 더 그 9단계 절차를 다 따라가시면서 워크시트를 활용해서 심화편으로 개발하시는 법, 그리고 자료를 다른 데에 응용하시는 법,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더 추가적인 자료나 영상은 신평원 홈페이지나 또 워크시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고 또 이게 마치고 나면 그 만족도 조사할 때 사전 질의응답 사전 질의 외에 추가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만족도 조사하실 때 적어주시면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전 질의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전 질문을 받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평가 항목 개발 이후에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 항목별 수행 증거 구체화, 이 타입 1이요. 배점표 타입 1에 대한 설명과 타입 2 평가 내용 구체화형의 5점 평점을 할 때 평가 도구의 작업형 평가 공통 기준을 참고할 것을 안내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작업형 평가 공통 기준이 뭔지 위원님들 다 아시죠? 이게 그 배점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공통 기준이라고 안내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그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가 척도별 수행 증거 제시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된 타입 1은 각각 1점에 해당하는 게 어떤 수행 내용이고 2점에 해당하는 거 어떤 수행 내용이고 이런 수행 기준을 점수별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 공통 기준을 활용하면 여기 첫 번째 어떤 과제가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공통 기준에서 보면 작업 수행 절차를 평가하는 건지 숙련도를 보는지 결과물의 품질을 보는지를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5점 척도로 수행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과제인지에 따라서 아까 보여드린 공통 기준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 또 훈평도 1권에 이제 38페이지 이하에 보시면 그거 외에 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것인가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수준으로 나눌 때 이 5수준을 구분의 기준을 비율로 가져갈지 아니면 뭐 단계, 절차 중에 뭐 몇 단계까지 하면 보통이고 어디까지 하면 우수고 이렇게 단계로 파악을 할지 아니면 개수, 4개 중에 3개, 3개 중에 2개 이런 식으로 개수로 구분할지 등에 대해서 각각의 그 수행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훈평도 자료집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이제 2번째 타입, 평가 내용 구체화형에서 이 작업형 공통 기준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라는 것도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 타입 2에 해당하는 평가 내용 구체화형은 1점에서 5점까지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숫자로 써 있어서 그 척도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체크를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3점 정도면 5점 중에 3점이면 보통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 보통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이렇게 공통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훈련 기관에서 약간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드렸다. 보통이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60에서 80% 수행이라는 거를 우리가 보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 공통 기준을 활용해서 타입 2 배점표에서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훈련과정 평가를 위한 도움서 구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질의 남겨주시면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